내가 가르쳐 주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민법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는지, 뭐 이렇게 생겼는지, 이런 걸 봐야만 여길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근데 민법 이거를 안 보고, 위에서 안 보고, 그냥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 전체를 보는 거 자체가 이 법이 왜 있느냐, 법의 목적을 아는 거야. 민법을 왜 만들었느냐. 그게 바로 법률 효과라는 거야. 민법의 법률 효과야. 민법의 법률 효과는 뭐다? 권리 변동. 자, 변동은 뭐다? 무조건 발생, 변경, 이게 자동으로 계속 치환이 돼야 돼요. 왜 치환이 돼야 되는지 좀 이따 더 절실히 느낄 거예요. 이 법률 효과는 민법의 최종 목적에 해당해. 이게. 민법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저거야. 지금은 이렇게 몇 글자 안 되는 것 같지만 뒤에 막 어려운 거 나오고 할 때도 다 저걸로 분해가 돼. 그냥 예를 들어서 취소. 취소는 뭐야? 취소라는 게. 취소하면 어떻게 돼? 원칙으로 돌아오죠. 없던 게 돼. 네. 취소를 하면 무효가 돼. 네. 자, 그러면 이거조차도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로 설명해야 돼, 앞으로는. 내 말이 무조건 저걸로 해석이 안 되면 그 다음 민법을 모르는 거야, 그러면. 그럼 취소권 행사다 그러면 그럼 취소권이 뭐냐라는 걸 궁금해야 되잖아. 그럼 취소권이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네? 하죠. 그러면은 자, 나는 뭐야? 권리 주체야. 이 권리 주체에게 취소권이 발생했냐? 네. 너 취소권 있어? 이건 뭐냐면 취소권 발생을 묻는 거야. 그러면 궁금하지. 그럼 취소권이 언제 발생하는가? 궁금해야 되잖아. 네. 그 다음에 취소권을 행사하면 취소권은 어떻게 돼? 행사하면. 그 취소권이 발생하죠. 아니, 취소권을, 발생한 취소권을 행사하면 그 취소권은 없어져. 없어지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 취소하면 뭐가 된다고? 무효가 된다 했지. 무효가 된다. 이것도 저걸로 설명해야 돼. 무효가 된다는 건 뭐야? 뭐가 없어져? 자,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게 무효인데 그것도 저걸로 설명을 해봐봐. 생각을 해봐. 부동산 매매 계약이라 해봐. 그럼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을 때 당사자는 뭘 가져? 권리가 발생했잖아. 네. 한쪽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갖고 한쪽은 매매 대금 청구권을 갖지. 권리 발생이지. 자, 취소를 해서 무효가 됐다는 건 뭐야? 권리 소멸 말씀하죠. 이 권리, 방금 말한 이 권리가 소멸됐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효라는 건 다른 게 아니야. 앞에 발생했던 권리를 소멸시키는 걸 말해. 말씀하신 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그 권리 청구권, 채권 소멸. 채권 소멸. 이쪽은 매매된 것 청구권 소멸. 자, 소멸만 한 게 아니라 무효로 했을 때는 새로운 다른 권리가 생겨 또 당사자 사이에서. 뭐가 생길 것 같아? 취소를 했다는 건 뭐가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니야. 문제가 있으니까 어느 당사자한테 취소권이 생긴 거야. 권리 발생. 이 사람이 취소권을 행사했어. 그럼 취소권은 없어지고 대신 취소권 행사의 효과로서 당사자가 가졌던 채권이 소멸했어.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권리가 없어졌단 말이야. 그럼 그 사이에 누군가에게는 손해가 났을 거야. 그치?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겨, 누구한테. 또 권리가 생기지. 하나의 어떤 현상 안에 수많은 권리가 생겼다 없어지고 있어. 우주 폭발처럼. 그거를 내가 관찰할 수 있으면 저기 나온 모든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 저 민법 문제는 다 그거 묻고 있어. 나중에 보면 깜짝 놀랄 거야. 딴 거 묻는 게 아니라 그거 묻고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머리 구조를 자꾸 저걸로 바꿔서 생각하라는 거야. 그래서 계속 내가 강조하는 거야. 민법은 다른 게 없어. 저거야. 무조건 저거야. 그냥 죽자사자 그냥 저거야. 편의점 가서 뭐 우유를 하나 산다. 그러면 나한테 이 우유값을 청구할 권리가 저기 생기고, 나는 이 우유를 가져갈 권리가 생기고. 오늘 내가 기차 타고 왔잖아. 이거 기차표를 샀어. 그러면 저기 코레일은 나한테 뭘 해야 돼? 기차 자리를 줘야 되겠지.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줘야지. 여기다 나를 데려다 줄 의무가 생겼지. 그 채무. 나는 저걸 탈 채권이 생겼지. 그리고 대금 지급은 내가 이미 이제 했으니까 그건 끝난 거고. 이런 식으로 모든 거를 권리로 생각해서
권리의 움직임이 없다. 그거는 민법하고 관계없는 세상이야. 그러니까 이게 민법 사안인지 그러니까 변호사가 나설 건지 아니면 상담할 때 우리가 이걸 사건을 우리가 맡을 건지 다 권리 움직임이 없는 거 우리는 관여 안 해. 그러니까 다 아예 머리를 지금부터 이 세상을 보는 구조를 저걸로 싹 바꿔. 다른 그러니까 이 용어부터 해서 생각을 싹 바꿔. 그 훈련을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자리가 채워져.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궁금해야 되는 게 있어. 그러면 언제 어떤 권리가 생기는지 이건 너무 궁금하지 않아? 네, 맞습니다. 어. 어떤 권리가 어떻게 생겨요? 그리고 어떤 게 또 바뀌고 어떤 게 없어지는지 그게 우리가 최종 목표잖아. 이게 권리가 생겼다 없어지는 거 이제 문제 보면 그게 1, 2, 3, 4, 5로 나와 지문에. 그래서 내가 퀴즈를 계속 낸 게 그런 자연스러운 궁금증이 좀 올라오기를 바랬던 거지. 지금은 좀 궁금해졌을 거 아니야? 네. 자, 그럼 권리 변동을 시키는 어떤 동력이 있다는 게 돼. 그 동력이 또 너무 막 엄청나게 많지도 않아. 되게 간단해. 2개밖에 없어. 일단 그게 뭔지를 알면 거기부터 또 파고 들어갈 수 있어. 자, 생각해보면 오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음식 먹을 권리, 저기는 돈을 달라고 할 권리. 이 권리가 왜 생겼어? 왜 생겼어? 비유를 해볼게. 이 운전을 하고 가다 교통사고가 났어.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피해자한테 어떤 권리가 생겨? 피해자에게는 이제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아니, 가해자한테 이 둘 사이에 네.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지. 네. 네가 잘못한 거로 네, 내가 맞습니다.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겨. 그러면 야, 이것과 이 어도 상황이 2개가 완전 다른 상황이야. 네. 여기도 채권이 생겼고 거기도 채권이 생겼는데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달라. 그러니까 권리 발생이라는 거는 똑같은데 글로 가는 이 메커니즘이 다르다는 거야. 뭐가 다른 것 같아? 2개가. 핵심적으로 다른 거. 하나는 계약행위 의사표시. 그렇지. 합의를 했고 하나는 이제 법률 규정이 그렇지. 이게 사건 사고로 인한 공백 딱- 상황에서 생기는. 그러면 2개가 그거야 바로. 네. 하나는 저걸 그 하나는 사람의 정신작용으로 네, 맞습니다. 사람 정신. 꼭 계약뿐만 아니라 사람의 정신작용, 사람의 의지로 되는 거를 통틀어서 법률행위라고 그래. 이것도 고유명사처럼 아주 딱 머릿속에 각인돼. 이거 나온 순간 머릿속에 대폭발이 일어나요. 이거 그냥 한글이 아니야. 앞으로 가면 이게 너무 큰 의미라는 걸 알까. 지금 심장이 떨려야 돼, 사실은. 이거 알고 보면.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 이외에 사건, 사고 같은 거는 비법률행위지. 그거는 내가 저 사람 사고 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연성이잖아. 그 다음에 태풍이 와갖고 막 여기 뭐 문제가 생겨서 어떤 여기에 하자 보수를 한다든지 보험금 청구하는 이거 다 보험금 좀 다르지. 보험을 들어놨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니까. 하여튼 사건, 사고에 대한 거를 비법률행위라고 해. 근데 비법률행위라는 표현 대신 헷갈릴 수가 있는데 법률 규정이라는 표현을 써. 근데 여기서 일단 용어에서 혼돈되면 안 되는 게 저 법률 규정은 법에 규정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야. 법률 행위가 아니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규정도 속하지만 법률 규정에 없는 것까지도 다 법률 규정이라고 해. 법률 규정이라면 법률 행위가 아닌 거라고 일단은 사고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저 2개가 권리 변동을 시키는 동력이야, 엔진이야. 저거를 뭐라고 하느냐? 여기는 이 궁극적 목표는 법률 효과야. 근데 이 효과를 시키는 엔진을 법률 요건이라고 해. 저 용어들 이거 지금 오늘 지나면 완전 머릿속에 이걸 그려야 돼. 법률 요건이라 해. 그러면 자, 법률 요건은 뭐가 있습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 법률 행위랑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야. 자, 이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정신작용. 그 정신작용을 4자로 의사표시라 그래.
의사표시. 자, 이 법률 행위를 계란으로 라고 하면 의사표시는 노른자야. 노른자가 있어야 계란이 돼. 예. 그런데 의사표시가, 그러니까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가 한 개만 있는 게 있어. 노른자가 하나만 있는 게 있어. 그 다음에 두 개가 마주 보는 게 있어. 그 다음에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게 있어. 의사표시 수야. 그러니까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 수에 따라 이 세 가지가 존재해. 자, 요걸 단독행위라 그래. 요걸 계약이라 그래. 99%. 요거를 합동행위라 그래. 얘들은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있다고 해서 법률행위가 되나? 아니야. 아니에요. 자, 노른자가 있는 계란이야. 노른자가 있다고 반드시 얘가 부활을 하나? 아닙니다. 아니지. 그건 다른 문제야. 의사표시가 있다는 것과 이 의사표시가 법률행위가 된다는 건 다른 문제야. 법률행위는 말장난 같지만 봐봐. 법률행위는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를 무조건 가져야 된다. OX. 하나 이상의 의사. 맞지 않습니까? 네. 그 두명 이렇게 해서. 하나 이상 무조건 가져야 돼. 근데 시험 나오면 X를 한다니까. 무조건에 또 그래서 무조건이야. 그게 없으면 법률행위가 아니야. 자, 그러면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를 갖고 있는 법률 요건은 법률행위다. 맞아, 틀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를 가진 법률 요건은 법률행위다. 반대면서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맞아. 맞습니까? 법률 요건이란 표현 자체가 법률 효과를 낸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사표시를 갖고 있으면서 법률 요건이 됐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법률 행위의 정의는 이거 갖고 말을 만들어봐. 자, 법률 행위가 뭡니까? 라고 물었어. 말을 해봐. 법률 행위가 뭔지 말해보시오라고 누가 물었을 때 설명을 해봐. 납득하게. 하나 이상의 의사 표시를 해서. 그러면 알아들어? 하나 이상의 의사 표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니지.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가 있다 해서 다 법률행위가 되는 건 아니라니까. 자, 법률행위는 뭐야? 지금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야. 자,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입니다. 여기부터 시작해. 잘 모르면 이렇게 설명하든지. 자, 그런데 법률행위만 법률 요건이 아니니까 얘하고 다른 걸 설명해야 되잖아.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가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법률 요건을 법률 행위를 합니다. 그럼 개념이 담겨 있지. 또는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를 포함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 요건입니다. 이게 자유자재로 나와야 돼. 왜냐면 뒤에 가서 여기다가 이제 막 집어넣어. 권리에다가 막 집어넣어. 권리는 뭐야, 자? 알고 있지? 뭐야? 발생명령서. 아니, 권리. 권리 종류. 재산권, 신분권. 재산권은 물권과 채권. 물권, 채권. 뭐 지적 재산권도 있는데 우리 범위에서만 할게. 자, 이것도 빨리 이렇게 치환을 할 줄 알아야 돼. 내가 그때 뭘 물었냐면 채권법의 법률 효과를 물은 적이 있어. 그럼 뭐야? 말해봐. 채권법의 법률 효과는 뭐야? 너 봐. 채권에 대한 권리 발생 변경. 권리 중복할 필요. 채권의 발생 변경 소멸이 채권법의 법률 효과야. 물권법의 법률 효과는 이게 권리잖아.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권리 자리에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 채권의 발생 변경 소멸. 채권법 가서 배우는 건 뭐냐면 채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배워. 가족법 신분권, 가족권의 법률 효과는 가족권의 발생 변경 소멸이야. 그냥 대입하면 되는 문제인데 막 복잡하게 간다고. 그러면 채권법 가면 채권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럼 채권이 어떻게 생겼냐도 다시 들어보면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 요건은 뭐야?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 요건. 법률 행위와
그렇지. 법률 맞아. 그 계속 돌아. 네. 같은 말이 요렇게 막 조합되는 거야. 레고처럼. 네. 그런데 이 글로 보면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자꾸 느낀다고. 훈련이 안 되면. 지금도 이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지. 그런데 또 직접 문제를 내보면 또 딴 생각을 해. 예를 들어 취소권에 보면 취소권의 발생경고 소멸을. 근데 취소권의 발생경고 소멸 문제를 냈는데 이거를 못 떠올려. 맞잖아. 취소권도 발생하려면 법률 행위에 의한 취소권 발생. 이렇게 되잖아. 네. 그러니까 구체적 권리 들어가면 이걸 또 다 까먹는다고. 그래서 이게 완전히 머릿속에 그냥 아예 문신하듯이 그려놔야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 안에 다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야. 그냥. 그래야만 그 문제가 풀리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또 확대되면, 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 이거 채권이지? 자, 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 그러면 이 둘 중에는 뭐야? 제가 법률행위. 법률행위지. 네. 법률행위 중에 이 중에 뭐야? 계약입니다. 계약이지. 네.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취소권 잠시 지금 뭐 뒤에까지 좀 많이 나갔어. 자, 그 취소권 얘기를 했으니까 아직 안 배웠지만 그냥 이 근육을 갖고 얘기해 보자. 우리가 계약을 맺었어, 둘이. 계약을 맺었는데 취소권이 생기는 원인도 여러 개가 있겠지. 내가 문제를 낼게. 자, 취소권을 계약으로 취소권을 발생시킬 수 있다. OX. 가능하다고 생각. 가능하지. 자, 권리 발생. 자, 취소권 발생도 법률 행위로 할 수 있고 법률 행위 중에 계약으로 할 수 있어. 예. 사람들이 문제 내면 취소권을 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만 취소권이 발생되는 줄 알아. 왜냐면 그 법조문에 쭉 나와 있거든. 그러면 그 법조문 밖에 있는 거잖아, 합의는. 그러면 조문에 없다고 해. 아니야. 법률 규정에는 물론 취소권 발생 원인이 쭉 여러 개가 있어. 자, 그러면 OX 문제. 자, 취소권 발생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만 된다. 아니지. 합의로 될 수가 있지. 네, 법률 규정에서도 사실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많아, 오히려 많아. 왜 많은 줄 알아? 이게 형성권이거든. 취소권이 형성. 형성권은 뭐냐면, 자, 내가 형성권을 행사해. 내가 취소권 행사. 그럼 취소권한테 나 취소권 행사해도 돼라고 물을 필요가 없어. 나 취소하면 끝이야. 그럼 그 다음부터 바바박 법률 효과가 나. 네. 아까 말했듯이 있던 권리 소멸, 없던 권리 발생. 이 취소권을 행사함으로써. 그래서 이 취소권은 누구한테 생기냐? 권리 주체가 중요해. 그래서 약속, 계약으로는 취소권을 잘 안 만들어, 사람들이. 안 만들 뿐이지 가능은 해. 그걸 약정 취소권이라 그래. 그러면 법률 규정에 의한 취소권은 법정 취소권이라 해. 그러니까 생기는 원인은 요걸로도 생기고 요걸로도 생겨. 자, 그럼 생겼다 쳐. 내한테 취소권 있어. 자, 내가 취소권 행사를 했어. 자, 취소권 행사를 했어. 이 취소권 행사는 사람의 정신장애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지. 내가 하겠다는 의지. 네. 그 다음에 상대한테 나 할게라고 표시하지. 의사표시가 들어가지. 자, 의사표시가 들어갔어. 몇 개 들어갔어? 하나 들어갔습니다. 하나 들어가지. 나 혼자. 상대가 없어. 상대에겐 선택권이 없지. 네. 나만 그냥 폭탄 투하를 하면 돼. 의사표시 하나야. 자, 취소권 행사했다. 의사표시 하나 들어갔는데 법률효과 났어, 안 났어? 지금 났습니다. 났지. 네. 자, 그러면 의사표시 하나 들어있는데 법률 효과가 났네? 그러면 이 취소권 행사는 법률 요건이야, 아니야? 요건 맞습니다. 맞지? 네. 그럼 법률 요건 중에 법률 행위지. 네, 맞습니다. 의사표시 들어갔으니까 법률 행위지 뭐야? 행위 중 뭐야? 법령이 좀 단독행위. 단독행위지. 자, 취소권 행사는 단독행위다. OX. 다시 한번. 취소권 행사는 단독행위다. 방금 맞습니다. 맞잖아. 네. 오. 그게 지문에 나온다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아냐 묻는 거야. 왜냐하면 취소권 행사는 의사표시 하나만 들어갔는데 법률 효과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법률 요건이 되고 그 법률 요건 중에 법률 행위가 되는데 의사표시 하나니까 단독행위가 되는 거야. 저는 약간 헷갈렸던 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취소권 행사를 했을 때
이게 이제 단독행위라는 건지 계약하는 상황에 의해서인지에서 아니, 네, 그게 약간 헷갈렸어요. 그거는 취소권 발생까지만. 네. 아 발생까지. 발생까지만. 이게 잘 자란 폭발들이 이만큼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크게 보면 안 되고 들어가서 하나하나 잘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취소권 발생까지만 그거는 계약이었어. 계약에 의한 취소권 발생. 그거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약정 취소권이지. 약정 취소권을 행사하는 거는 단독행위야. 그 발생은 계약, 행사는 단독행위. 이게 여러 개가 섞여 나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현민을 갖고 들여다보고 아, 요까지 법률효과, 요까지 법률효과 이렇게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이거를 뭉뚱그려갖고 사람들이 뭉뚱그려갖고 이게 그냥 느낌으로 잡고 느낌으로 이게 될 수가 없잖아. 이런 구조가 안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법률 요건, 법률 효과. 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 건 법률 요건이고 그건 두 개가 있고 법률 행위는 무조건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의사표시 수에 따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의사표시가 하나 있다고 해서 하나 이상 있다니까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 행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의사표시로 법률 효과가 나야만 걔한테 당신은 법률 요건입니다라고 훈장을 달아주는 거야. 의사표시가 아무리 많아도 법률 효과가 안 나. 그러면 그거는 의사표시만 잔뜩 갖고 있을 뿐 법률 요건이 아니야. 반드시 법률 효과를 내는 경우에만 법률 요건이라고 해주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에 보면 지금 의사표시 수를 갖고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이 의사표시는 뭐냐면 이 법률 행위를 이루는 하나하나의 재료지, 재료. 이 재료를 법률 사실이라 그래. 이 재료들을. 법률 사실의 대표적인 게 의사표시야. 재료를 갖고 엔진을 만들었어. 법률 요건 엔진이야. 엔진을 부응했더니 차가 가. 이런 구조. 뭐 이해가 일단은 됐다 치고 이제 사고를 이걸로 계속 해야 되는 거야. 퀴즈 문제들 이제 지금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들여다봐봐. 내 질문들을. 다시 여기 좀 필요했거든요. 질문들 다시 보면 조금씩 이제 답을 수정할 수 있을 거야. 지금 배운 만큼 한도에서. 자, 형성권 얘기를 지금 조금 할게. 이 다른 책에서는 형성권을 뭐 소개만 하고 자세히 안 해. 근데 이게 민법 전체를 좀 약간 뼈대라 하긴 좀 그렇고 하여튼 곳곳에서 나와. 곳곳에서 나오는데 이게 형성권인지를 모르면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지금 미리 좀 봐놓고 다 이해할 수는 없는데 나중에 계속 형성권이 나올 때마다 그랬었지라고 다시 기억을 회상하면 돼. 형성권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것도 권리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권리 발생 변경 선고이 되는데 이 형성권을 갖는 게 어마어마한 진짜 그 힘이야. 형성권 행사가 다 단독행위가 돼. 자, 형성권 행사가 단독행위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형성권 행사만으로 법률 효과가 발생했다.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 이루어졌다는 거야. 일상생활에서 권리를 만들어내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계약이야, 계약. 계약은 합의를 하려면 동의가 있어야 돼. 한쪽이 청약하고 저쪽이 승낙하고. 그래서 상대가 승낙을 안 하면 이거는 권리가 안 생겨.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야. 근데 내가 나 혼자만으로 이 세상에 권리를 바바박 생겼다 없어졌다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얼마나 커.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난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이 혼자 뭘 폭탄을 던졌는데 내가 막 그 영향을 받아. 내가 갖고 있던 게 없어져. 그 다음에 갑자기 나한테 엄청난 의무가 생겨. 엄청난 중요한 문제인 거야, 이게. 그래서 형성권 행사가 단독행위라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 거야. 법에서 이건 형성권이라고 정해줘야만 돼. 그러니까 약정 형성권 말고 나머지는 명확하게 그 요건을 정해놔서 요건에 좀이라도 부족하면 형성권이 안 생겨. 그러니까 내가 취소권이 생겼냐 안 생겼냐는 그 요건을 봐야 돼. 요건에서 요만큼만 빗겨가도 안 생겨. 안 생겼는데 내가 취소권이 있다 생각하고 취소를 막 해. 그럼 민법 세계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지. 그럼 민법
민법이 적용이 안 돼. 일상 실무에서도 취소권이 없는데 취소하는 사람 되게 많아. 진짜 많아. 그 계약서를 이렇게 막 써놓고는 이거 위반했으니까 나 취소할래. 안 돼. 취소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의 취소권이 겁나잖아. 그럼 저 취소권을 어떻게 하면 없애는지 없어지는지가 관심이 있잖아. 그게 시험 문제 나온다니까. 그 대표적인 게 이 형성권에 이제 수명이 있어. 뭐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 그런 거 이 형성권이 없어진다는 건 어마어마한 누구한테는 축복이잖아. 그럼 그 기간은 중요해. 다른 기간은 안 중요해. 그거는 중요하잖아. 그 다음에 이 형성권을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서 없앨 수 있는 경우도 있어. 그거 되게 중요하잖아. 그 단골 문제야, 그거는.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딱 없앨 수는 없는데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난다거나 상대가 어떤 액션을 안 했다거나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 되게 중요하지 않겠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저것 때문인 거야. 권리가 움직여지는가 아닌가 이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계약을 이렇게 했어. 계약을 했는데 저 사람 이제 뭐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는데 내가 돈을 줬는데 저 사람이 소유권을 안 줘. 계속 안 줘.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러면 계약을 없던 걸로 돌릴 수 있잖아. 그때는 이제 취소권이 아니라 그때는 해제권이라는 게 생겨요. 그 해제권이 언제 생기냐면 내가 기한을 정해서 독촉을 해야 돼, 한 번. 독촉을 하고 그 기한이 지나면 해제권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어, 법조문에. 그러면 자, 해제권은 내가 해제 이러면 해제가 돼. 한 사람한테 주는 형성권이야. 그러니까 취소권 다음에 해제권도 형성권이야. 그러면 형성권이기 때문에 이 막강한 권리가 생겼냐 안 생겼냐는 중요하잖아. 근데 법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독촉을 하라고 그랬어. 기간을 정해서. 그럼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생긴다 했어. 이렇게 했는데도 사람들이 이 독촉을 안 하고 그냥 해제를 해. 자, 독촉 안 하고 나 해제할래 했을 때 해제가 돼, 안 돼? 그러니까 왜 안 돼? 조 마인드로 얘기를 해봐. 권리 변동이 없어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90점. 90점. 해제권이 안 생긴 거지. 안 생긴 거. 해제권 발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야. 그냥 혼자만 해서. 혼자 상상을 한 거지. 그러니까 민법이 발동이 안 됐어. 민법은 조게 움직여야 신호가 잡혀서 민법이 딱 가는데 가보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그럼 민법 가버려. 그럼 나는 해제권이 없는데 나 해제한다. 혼자 막 그냥 상상을 하고 혼자 한 거야. 그럼 소송해달라고 와, 사람이. 상담 와. 못하죠. 소송은 못해. 근데 그때 뭘 해주냐면 이걸 발생시켜준다고, 해제권을. 그 사람한테. 어떻게 발생시켜줘? 독촉 절차를 변호사가 내용증명 써서 보내. 일주일 안에 이행하시오. 그럼 상대가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지난 그 시점에 우리 눈에는 안 보여, 물리적으로. 그렇지만 해제권이 생겼어, 이 사람이. 그러면 이제 해제권 행사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돼. 해제권 행사를 한 거지, 그러면. 그러면 이 계약은 없던 게 되고 대금 반환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기고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게 생기고 이자 청구권이 생기고 이런 권리가 나한테 바바박 생겨. 해제권은 이제 사용했으니까 이제 터졌고 이런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효과가 났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줄 거는 해제권 발생시키는 거, 내용증명 한번 보내는 거. 그 다음에 해제권 행사에 내용증명 2번 보낸다는 말이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 하는 거. 이게 이것 때문에 나온 거거든. 그냥 2번 보낸 게 아니라 2개가 달라요. 하나는 형성권 발생을 위한 내용증명이고, 그 다음은 그 형성권 행사를 위한 내용증명이고, 2개 내용이 달라야 되는데 둘 다 독촉만 2번 보내면 된다고 또 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막 그 어정쩡하게 막 이런 이상한 괴담이 막 돌고 있지, 일상생활에. 알고 보면 되게 웃긴 건데. 권리 변동이 없으면 민법은 나오지 않아. 그러면 우리 관심사도 아니야, 그거는. 그러면 이 형성권은 반드시 요건이 뭐다라는 거를 알아야 돼. 그 계약 해제권도 마찬가지로
이행 지체, 이행할 수 있는데 안 한다. 그러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OX. 이행할 수 있는데 이행 안 한다. 안 하고 있다. 그러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O야 X. 독촉. 그렇지. 독촉 절차가 없으니까. 독촉을 안 해서. 이건 이제 그 형성권 발생의 요건이 없어져. 그러니까 최고라고 하거든. 이제 개정민법에서는 독촉이라고 하는데 그걸 안 하면 안 생기는 거야. 이거가 계속 나오는데 계속 틀려. 그게 사람들이 뭔 말인지 모르는 거야. 이게 최고를 안 하면 안 생겨. 근데 이행불능. 이행불능 뭐냐면 이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해. 아예 그 집이 불타 없어졌다든지. 이행불능은 독촉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지. 그때는 독촉을 안 해도 돼. 그때는 이행불능이 되는 순간 해제권이 생겨. 두 개가 달라. 그 다음에 정기행위라는 게 있어. 정기행위는 뭐냐면 딱 그 시간 안에 해야 의미가 있는 거. 잔치를 하는데 떡을 주문했는데 늦게 왔어. 이행지체인데 그 이행지체가 행사 끝나고 왔어. 그럼 이거는 이행지체는 이행지체지만 최고가 필요해 안 해? 필요하죠. 필요가 없죠. 없지. 네, 이미. 그렇지. 정기행위에서 이행지체는 즉시 해제권이 생겨. 자, 해제권 생기는 거 지금 벌써 이게 보기 1, 2, 3에 막 나오잖아. 지금. 그 다음에 처음부터 나 이행 안 하려고 이행 거절을 했어. 이행 거절을 하는데 내가 거기다 대고 최고를 해야 돼 말이야. 의미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이미 안 하겠다 했기 때문에 독촉이 의미가 없어. 이것도 해제권이 즉시 생겨. 최고가 필요 없어. 자, 그러면 다음 중 해제하기 위해서 최고가 필요한 것은 이렇게 쭉 또 문제가 되는 거야. 다 그게 문제야. 지금 문제 몇 개를 풀었어. 결국은 1차 OX는 1차 객관식은 OX 문제를 그냥 문제로 구성해 놓은 거야. 그러면 하나하나가 O인지 X인지 그것만 분별하면 돼. 그거 다 이거야, 그냥. 전부 이거야. 이걸로 그냥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처음 보는 문제도 이해가 돼. 이게 뭘 묻는지. 뭐 기반으로 해서. 다 이거야. 아, 얘가 뭘 묻는구나. 그냥 암기했냐를 묻는 게 아니라 이걸 묻는 거야. 해주권이 언제 생기냐, 해주권이 언제 소멸하나, 취소권이 언제 생기냐, 누구한테 생기냐, 취소권 넘길 수 있느냐. 취소권을 넘기는 건 뭐야? 권리의 변경이야. 뭐의 변경? 권리 주체의 변경. 다 그 얘기잖아, 지금. 권리를 넘기는 거는 권리 주체의 변경. 변경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나냐는 이 변경하는 방식이 맞았냐. 이걸 보면, 지금 우리는 막 권리를 넘겼다 하는데 법률 전문가는 파악해야지. 얘들은 넘겼다 하는데 그거 무시하고, 자, 그 권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돼. 그 요건을 가지고. 니들은 넘겼다 하지만 아니야. 아직 그 권리 네가 갖고 있어라고 찾아줘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너는 권리 행사가 안 돼. 근데 네가 권리 행사를 했다고 지금 주장하기 때문에 넌 소송하면 져.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변경에 대한 것도 그렇게 배우는 거고. 다 이거야, 그냥. 다 결국 민법 하는 게. 권리 주체를 먼저 배울 거고, 누가 갖는지. 주체도 아닌 사람이 가지면 안 되잖아. 뭐 고양이가 상속을 받는다. 고양이는 권리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주체하고 그다음에 권리 객체, 뭐에 대해 갖느냐.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대상의 대표적인 게 이제 권리별로 알면 되지.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야.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채권의 객체, 요 채가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그 부분인데 알아? 뭐라고? 사람의 행위. 행위 청구권이죠. 행위 청구권. 이렇게 바꿔 읽어야 돼. 사람에 대해서 권리를 가질 수는 없어. 세상에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어. 행위 청구권. 그래서 이 노무사 시험법이 이제 여기거든. 그래서 주체, 객체를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변동을 배워. 변동. 권리 변동. 그 권리 변동은 뭘 배우겠어? 멀리서 찾지 마. 그거 배우는데 거기서 주로 배우는 거는 자, 권리 변동은 자동차가 간다는 의미야. 거기서 주로 배우는 건 이 가게 하는 예를 주로 배워. 법률 요건을 배우는데 자, 법률 요건을 지금 배운다고 생각해봐. 이 법률 규정을
그 총책에서 배울 수가 있겠어? 이건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지. 이건 거기서 배우면 돼. 그러니까 권리 주체, 권리 객체, 권리 변동에서 배우는 거는 이 두 개 중에 법률 행위만 배워. 왜냐면 이 법률 행위에 대해서 이런 걸 막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민법 총칙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주체, 객체, 변동. 그 변동에 법률 행위가 들어 있어. 그러면 법률 행위라 돼 있으면 법률 요건 두 개 중에 하나를 배우는 거라고 이게 떠오르면 돼. 그냥 법률 행위를 배우는구나 이러면 안 되고 법률 요건을 배우는 왜 배우는구나. 권리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동력에 대한 걸 배우는구나. 그러면 법률 행위를 배웠어. 그다음에 법률 규정은 왜 없지? 법률 행위가 아닌 게 법률 규정이고 개별 법률 규정은 거기 가서 배우니까 여기서 모아놓고 할 게 없다. 그래서 민법 총칙 법전을 보면 그 편제로 돼 있는. 그럼 권리 주체에는 두 개가 있어. 우리 같은 사람, 자연인, 그다음에 법인. 이 두 개가 이제 앞에 쫙 있어. 그럼 사람은 살아 있어야 권리를 가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살아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들어가. 그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럼 태어나는 건 뭐냐? 태아. 출산해야 태어난 거냐? 태어났을 때 권리 주체가 되는 거는 상식적일 것 같잖아. 근데 태아도 권리를 주는 게 맞을까? 이거 좀 논쟁이 있겠지. 원래는 안 태어났으면 사람은 아닌데 태아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어. 태아하고 산모가. 그럼 태아가 사람이 아니니까 얘는 아무런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있나? 엄마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아니라 태아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는 게 우리 판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태아는 모든 권리에 대해서 주체가 되는 건 아니고 일부의 경우에는 권리 주체를 인정하는구나라고 하고 넘어가면 돼. 그러면 출생, 그럼 사람이 죽는 건 뭐냐? 우리는 심장이 멎었을 때 죽었다고 봐. 뇌사는 아니야. 상속이 언제 일어나느냐? 심장이 멎었을 때. 자, 상속이 언제 일어나냐 이러면 머릿속에 어떻게 떠올려야 되냐면 상속권이 언제 발생하느냐.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해야 돼. 알았지? 상속권이 언제 발생하냐면 피상속인이 심장이 멎었을 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또 여기서 또 나가는 거야.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죽어서 같은 사고로. 그럼 상속이 어떻게 되느냐? 또 심장이 사고가 일어났을 때 한 사람이 먼저 심장이 멎고 다른 사람이 나중에 멎었을 수도 있잖아. 이걸 밝힐 수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민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같은 사고로 죽었을 때 심장이 같이 멎은 걸로 하자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민법이 관심 있는 건 뭐냐면 권리가 언제 움직이는 거 관심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람이 사라졌어. 부재라 그래요. 자, 사람이 사라지면 민법은 뭐가 관심 있냐면 사람이 사라졌어 어떻게 불쌍해 이거 아니야. 민법은 뭐만 관심 있다? 아니 그 사람이 가진 권리들이 붕 떠버리잖아.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것만 관심 있어. 그래서 부재일 때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돼 있어. 근데 이제 부재가 아니라 사람이 사라졌는데 5년 동안 안 나타나. 그러면 민법은 사람이 안 나타나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 아니 그 사람의 권리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것만 관심 있는 거야. 그래서 가족들은 막 실종됐다고 신고하고 이러겠지 어디에. 그거 관심 못 써 민법은. 민법은 뭐만 관심 있냐면 이렇게 안 와 이러면 이 사람 죽은 걸로 하자 그냥. 민법이 죽은 걸로 하자고 하는 이유가 뭐야? 권리 처리하려고. 자, 죽은 걸로 하면 권리가 어떻게 돼? 상속이 되지. 그 재산 상속인들에게 상속권을 줘. 민법에 한 거. 자, 상속인들 오세요. 주체. 자, 상속권을 드립니다. 이게 민법이 하는 거야. 그게 실종 선고. 실종 신고 아니야. 실종 신고는 우리 사람이 없어졌어야 하는 건 그 민법하고 관계없는 얘기야. 민법은 이 사람을 죽은 걸로 선고합니다. 그래서 상속권을 발생시킵니다. 권리 발생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이것도 잘 틀리는 거지, 이제 뭐 3년 지나면 죽은 걸로 할 게 있고 5년 지나면 죽은 걸로 하는 게 있고 이제 법원에 신청하고 이런 거는 절차는 그냥 양념이고 중요한 거는 이 사람 죽은 걸로 해서 상속권을 발생시킨다. 자, 그럼 상속됐어. 그럼 권리 변경이 생겼지. 근데 나중에 돌아왔어. 그거 어떡해? 지금 그 권리들을. 변경이죠. 소멸이죠.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권리를 다시 원래대로 이제 주체 변경을 하려면 또 절차가 필요해. 실종 선고 취소. 이 민법 공부를 잘못하면 그 절차를 외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권리 언제 움직이냐. 그 어느 시점에 법률가 나는 시점을 민법이 정해놨어. 그걸 보면 돼 나중에. 보면 그거를 봤을 때 저걸 갖고 이게 느낌이 오면 성공한 거야. 요때 그러면 다시 권리가 변경되는구나. 그 지점을 찾아. 항상 그 권리 변경 위주로. 이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봐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